이 떡에서 가짜 냄새가 난다. 이것은 대명 가문의 근본 자체가 썩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경고였습니다. 이 가짜 냄새가 차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설날 아침 대명그룹의 고택인 청아제에는 매년 그래왔듯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아제는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웅장함이 결합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는 잔디가 얼어붙은 넓은 정원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의 통창은 차가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에서 가족들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연극처럼 정밀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차수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정교한 연출을 책임지는 장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입은 옅은 옥색 한복은 고상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훈련된 완벽한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재벌가의 이상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덜미와 어깨에는 지독한 긴장으로 인한 통증이 은밀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가문에서 아들을 통해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연은 지방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명그룹의 권세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이 거대한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윤정희 여사에게 헌신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대소사를 그림자처럼 처리했고 하나뿐인 아들 강서준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희 여사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대명그룹을 일군 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짙은 자주색 한복은 그 존재감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등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곧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가장 높은 자리인 으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거실 전체를 훑쳤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게 번득였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몇 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례가 모두 끝나고 이제 맏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음식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유기 접시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갓 쪄낸 송편 5알이 놓여 있었고 솔잎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 송편은 수연이 30년간 바쳐온 흠없는 정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흔들림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그녀의 손가락이 송편 하나를 집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여사는 그것을 입술로 가져갔고 아주 작게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정적이 숨막히도록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여사는 곧바로 씹기를 멈추었습니다. 수연아.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수연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동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정희 여사는 수연을 보지도 않고 베어 물었던 송편을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스처는 수연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멸감이었습니다. 이 떡에서 가짜 냄새가 난다.
그녀의 말은 냉정하게 사실을 진술하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얼굴색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복 치마 아래로 감춰진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관자놀이에는 가느다란 힘줄이 솟았습니다. 30년이 되어 가는데 너의 정성은 겉모습만 항상 일이 완벽했었지. 정희 여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마침내 수연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철저한 계산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수연을 지나쳤습니다. 그 시선은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손자 강서준에게 꽂혔습니다. 서준은 그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시선도 정희 여사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고정된 그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의 아들. 수연의 완벽했던 가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생존을 건 조용한 사투였습니다. 차수연은 설날의 악몽이 지난 후에도 청화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윤정희 여사가 던진 가짜라는 단어는 수연의 지난 30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깊게 골마갔습니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인내와 희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연은 남몰래 여사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주치의는 여사의 심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윤정희 여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희 여사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룹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별채 서고를 떠올렸습니다. 이 서고는 여사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룹의 기밀 서류 외에 여사 개인의 비밀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수연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전문 자물쇠 기술자를 몰래 고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늦은 밤 청화제 별채 서고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기술자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딸깍. 짧고 건조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고로 들어섰습니다. 서고 내부는 예상대로 엄숙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여사의 거대한 책상 뒤편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책장 가장 아래 칸, 벽에 붙어 있는 곳에서 희미하게 색이 바랜 짙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가 바로 전설처럼 전해지던 황금 괴짝이었습니다. 수연은 기술자를 돌려보내고 혼자 서고에 남아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한 번도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은 듯한 빛바랜 웨딩드레스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드레스에서는 희미하게 라일락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드레스 아래에서 몇 장의 사진과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윤정희 여사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대명그룹의 창업주와는 전혀 다른 얼굴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지의 종이는 이미 바스락거릴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편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희에게
내 아들을 부탁하네. 설령 세상이 너를 비난하더라도 너의 모성만큼은 믿네. 나는 나라를 위해 떠나지만 이 아이만큼은 떳떳하게 키워주었으면 하네. 다시 만날 날까지. 날짜는 정희 여사가 현재의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연은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윤정희 여사의 사생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윤정희 여사의 후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그룹 비서실장 오세훈의 신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오세훈은 30해 전 윤정희 여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수연은 오세훈의 얼굴을 사진 속에 젊은 군인과 대조했습니다. 눈매와 굳센 턱선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바로 윤정희 여사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불현듯 오세훈이 서준을 밀어내고 후계자가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 비밀을 폭로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짜 핏줄을 통해 이 재벌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희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몰래 그룹 실세로 안치려 했듯이 수연 역시 그녀는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괴짝 속의 비밀은 이제 윤정희를 무너뜨릴 칼이 아닌 그녀와 수연을 묶는 잔혹한 공범 관계의 쇠사슬이 될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수연은 오세훈 비서실장의 파일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윤정희 여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룹 내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뜻밖의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들 강서준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표정이 왜 그렇니? 수연은 걱정스러운 척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안을 불안하게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서준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니? 내 아버지는 그룹의 장남 강태섭이지. 수연은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보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셨다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미술 전공을 하신 분을 자주 만나셨다고 했고요. 서준은 일기장을 증거로 내세우는 대신 어머니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강태섭 씨가 아니야. 수연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습니까? 저는 이 가문의 정통한 후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서준의 절규가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강태섭은 외도를 일삼았고 수연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복수와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핏줄을
재벌가의 심호 그룹을 장악하겠다는 이중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김현우라는 사람이다. 그는 재력도 명예도 없었지만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수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낳았다. 하지만 너를 이 지옥 같은 가문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왕관으로 만들고 싶었다. 서준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관이요? 아니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도구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욕망의 결과물이었군요. 할머니의 아들 오세훈이 가짜 후계자로 오르려 하고 저는 어머니의 가짜 후계자로 이 가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서준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 모두가 가짜 핏줄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두 여성이 각자의 복수와 욕망을 위해 이용했다는 잔혹한 사실. 그녀의 치밀했던 계획은 아들의 고통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수연은 주저앉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오세훈이 어머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서준이 가짜 핏줄이라는 것도 안다면, 어머님께서는 오세훈을 후계자로 만들 것이야. 절망 속에서 그녀는 오세훈의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오세훈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윤정희 여사의 지시로 저지른 비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리는 윤정희 여사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파일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윤정희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오세훈의 비밀을 이용해 역공을 가하는 잔혹한 결심을 했습니다. 차수연은 오세훈 비서실장의 파일을 부여잡았지만 아들 강서준이 방을 뛰쳐나간 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청와제는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서준이 남긴 빈방의 고요함 속에서 수연은 극도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빛나는 왕관은 이제 그녀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세훈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문득 그 파일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룹의 권력도 재산도 윤정희 여사에게 가하는 복수도 아들의 돌아온 미소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해맑게 웃던 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그녀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서준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대리만족시키려 했을까요? 그녀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자신의 모성이 사실은 비뚤어진 욕망의 가면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복수였습니다. 아들을 후계자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자신이 윤정희 여사에게 당했던 모멸을 그대로 아들에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수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세훈 비서실장은 항의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그룹을 장악하셔야 합니다.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오 비서님, 저는 지금 중요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룹의 일은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세훈을 응시했습니다. 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수연은 서준의 방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 구석에서 그녀는 아들이 숨겨두었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김현우 화백계 인전 숲과 빛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준의 친아버지 무명화가 김현우의 전시의 안내였습니다. 서준이 그 사람을 찾아갔었네. 옛사랑이자
서준이의 진짜 아버지. 수연은 배신감이 아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준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적어도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시어머니 윤정희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 여사는 침실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고백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했느냐? 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연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실에는 묵직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내 아들에게 진실을 숨겼지. 정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씁쓸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후계자 자리도 그룹의 실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준이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희 여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에게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럽구나.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오세훈 파일을 윤정희 여사의 침실에 조용히 두고 나왔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수연이 나간 후 파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준의 도망은 두 세대의 여인들에게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마지막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은 이제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수연은 김현우 화백의 개인전이 열리는 도심 외곽의 작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숲의 녹색과 햇빛의 금빛이 조화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강서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방황 끝에 다소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고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지만 증오나 배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준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녀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돌아왔습니다. 서준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김현우 화백을 보았습니다. 김화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래된 사랑에 대한 회한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과 서준은 서울의 한적한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룹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윤정희 여사에게 모든 것을 넘긴 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청와제에 남겨진 윤정희 여사는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두고 간 오세훈의 비리 파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눈물과 사과에서 진정한 모성을 보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복수심과 욕망의 잔재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희 여사는 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노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나의 남은 재산과 그룹의 경영권 51%는
청아재단에 기부합니다. 대명그룹은 더 이상 가문의 사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비서실장은 지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정희 여사는 아들 오세훈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대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의 업보를 청산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벌가에 대한 사회적 공헌과 함께 3대의 덫을 완전히 끊어내는 결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연은 낡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작은 갤러리를 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붓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연은 요양원에서 윤정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정희 여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차가움 대신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셨습니까? 정희 여사는 수연을 바라보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에게 용서를 빌어도 될까? 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너에게 짐을 지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서준이에게는 진정한 삶을 찾아줘서 고맙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연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여성의 손은 그렇게 맞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복수, 그리고 뼈아픈 후회는 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재벌가의 비극적인 덫은 끊어졌습니다. 대명그룹의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라는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한마당이었습니다.